우리는 지금 창조냐 진화냐 시리즈를 계속해서 공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진화론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우리 주변에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을 이 방송을 하면서 많이 느낍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다뤄야 될 주제는 이것입니다. 지구의 나이는 얼마나 될까요? 우주는 200억만 년 전에 빅뱅에 의해서 생성되었을까요? 결론부터 이야기한다면 지구 역사는, 우주 역사는 6천년입니다. 이 6천년이라고 하는 것은 정통 유대교 사람들과 히브리어에 능통한 믿을만하고 보수적인 신학자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정말로 지구의 나이는 얼마나 되는 것일까요? 무생명에서 생명이 나와 계속된 진화를 통해서 지금의 인간에까지 이르렀다는 주장을 펴려면 그것은 신데렐라에게 나타나 그녀가 필요로 하는 모든 물품을 만들어준 요정의 마술 지팡이처럼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에게도 마술 지팡이가 필요합니다. 그 마술 지팡이가 뭐냐면 바로 시간입니다. 아메바가 하루 사이에 사람으로 변한다면 아무도 믿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일이 수십억 년에 걸려 일어났다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이해를 하지는 못해도 그렇다고 수긍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그들의 주장에 뒷받침하는 마술 지팡이인 것이죠. 진화론자들은 허점이 발견되면 자꾸 연대를 늘립니다. 그래서 우주도 처음에는 20에서 30억 년 전에 생성되었다고 했다가 지금은 200억 년으로 늘려놓았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이것은 계속 늘어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기록들을 문자적으로 믿는다면 지구를 포함하여 우주는 지금부터 6천년 전에 생성이 된 것입니다. 지구의 나이가 6천년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은 들어보려고 하지도 않고 비상식적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창조냐 진화냐 시리즈 말씀을 전하면서 깜짝 놀라는 것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믿는 진화론에 대해서 거침없이 댓글을 달고 주장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창조론에 대하여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막연하게가 아니라 정확한 진리의 말씀을 들어봐야 하고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은 진화론자들이 지구의 나이를 46억 년이라고 주장하는 이야기와 그 반론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진화론자들의 시계입니다. 그것은 지질주상도라고 합니다. 오늘 진화론과 일반 과학의 중요한 기초 중에 하나는 지질주상도라고 하는 겁니다. 지질주상도라고 하는 것은 퇴적암층들로 이루어져 있고 진화론자들은 그것들이 수백만 억 년 전에 걸쳐서 형성되었다고 주장합니다. 1.6km 정도의 깊이로 많은 지층들을 보여주는 미국의 그랜드 캐니언과 같은 장소는 분명히 지층 기둥들이 존재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19세기 지질학자들은 균일론과 생명체 진화가 확고하게 정립된 과학적 사실이라는 가정 아래 지질주상도를 편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먼저 지구의 연대를 신생대, 지금부터 6,500만 년 전, 중생대, 6,500만 년서부터 2억 2,500만 년 전, 고생대, 2억 2,500만 년 전서부터 6억만 년 전, 신캄브리아기 6억 년 전서부터 46억 년 전으로 나누고 신생대, 중생대, 고생대를 각각 몇 개의 기간으로 나누었습니다. 예를 들어 요즘 유행하고 있는 공룡이 존재한 것으로 알려진 쥐라기는 지금부터 1억 3,500만 전에서부터 1억 9천만 년 전의 시대를 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질주상도를 만들면서 이들은 지층 안에 포함된 다양한 종류의 화석, 특히 표준화석이 일반적으로 다른 것과 쉽게 구별되며 넓게 분포되어 있고 시간적으로 제한된 기간에만 존재했기 때문에 암석의 구성 연대를 결정해 줄 수 있다고 가정했고, 이 같은 표준화석에 따라 자기들의 무한한 상상력을 동원하여 지층을 배열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좀 더 단순한 화석, 즉 그들 스스로 상상력을 동원하여 처음으로 진화하기 시작했다고 여긴 생물의 화석을 포함한 지층은 지질주상도의 맨 아래쪽에 배치되었고, 그들이 나중에 진화되었다고 생각한 생물의 화석, 즉
좀 더 복잡한 형태의 화석을 포함한 지층은 맨 위쪽에 놓았습니다. 맨 위쪽에 놓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체 지질 주상도가 형성되었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이 작업이 생물체의 진화가 사실이라는 가정하에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임의로 지질 주상도를 만든 뒤에 지질학자들은 어떤 지층에서 화석이 발견되면 그 화석이 주상도의 어느 기간의 표준 화석과 일치하는가 살펴보고 그 지층의 연대를 주상도의 연대로 확정합니다. 예를 들어 삼엽층류는 고생대의 캄브리아기에서 오도비스의 표준 화석으로 삼엽층이 발견되는 지층은 지금부터 5, 6억 년 정도의 나이를 갖게 되고 있다라는 주장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반론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질 주상도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이 지렛대로 저울을 삼고 한쪽에 돼지를 다른 쪽에 돌을 놓아 수평을 만들면 결국 돼지의 무게와 돌의 무게는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좋은데 만일 돌의 무게를 모른다면 어떻게 돼지의 무게를 알 수가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지질 주상도의 문제점입니다. 지질 주상도는 사실이 아닌 순환 논리에 근거한 믿음 체계를 도식화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순환 논리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이런 여러 암석의 형성 시기를 연대순으로 정하게 된 유일한 기초는 암석에 포함된 표준 화석이란 화석입니다. 또한 각각의 화석이 특정한 시대를 나타냄을 정당화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진화론자들이 가정한 소위 생물체의 진화론적 진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들은 이런 식으로 구성된 화석의 기록만이 생물학적 진화의 유일한 기초가 된다고 믿었습니다. 이것을 바꾸어 말한다면은 진화라는 가정이 표준 화석의 순서를 결정하는 데 사용되었고 그 결과에 의한 표준 화석의 순서가 진화를 증명하는 것으로 발전한 겁니다. 결국 진화에 대한 주된 증거는 진화에 대한 가정입니다. 그들이 화석의 배열을 완전히 임의로 결정했기 때문에 진화라는 가정에 기초를 둔 지질 주상도는 진화나 광대한 지질 연대를 설명하는데 결코 사용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가정에 기반을 둔 것은 과학이 아닙니다. 일종의 믿음 체계에 속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와 같은 지질 주상도는 세계 어느 곳에도 실제로 진화론자들의 도식처럼 생기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지질 주상도는 단지 진화론을 신봉하는 지질학자들의 마음속에만 남아있는 체계입니다. 그것은 헛된 생각에 불과하며 이 시간에 우리가 어떤 특정 지역에서 관측할 수 있는 실제 화석층 시리즈가 아닙니다. 실제로 암석의 형성은 이같이 이상적이고 상상적인 어떤 순서와는 정반대로 이루어져 있고 암석과 암석 사이에는 크게 벌어진 시간의 간격 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의 그랜드 캐니언도 진화론자들이 신봉하는 지질 주상도의 절반도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여행하면서 지층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는 과연 지질 주상도가 적합한 순서대로 이루어지는가를 확인할 수 있다면 이런 조사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현장에서 실제로 여러 가지 모순을 발견될 뿐만 아니라 진화론자들이 제안한 지질 주상도 내의 이상적 순서가 틀림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과학적 연대 측정입니다. 연대 측정과 관련해서 우리는 먼저 한 가지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대개 사람들은 과학자들이 측정하는 것은 대단히 정확하며 편견이 없는 데이터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암석의 연대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화학 분석을 하는데 아주 좋은 장비를 가져다가 정교한 설비로 분석하기 때문에 화학 분석 자체는 누구나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결과를 해석하는 데 있습니다. 화학 분석의 결과를 가지고 연대를 해석하는 방법에 적용되는 가정들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화학 분석 결과로 계산된 연대도 틀린 경우가 허다하다는 겁니다. 또 그렇게 해서 얻은 분석 결과 중 많은 것이 발표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기존에 생각했던 것과는 결과가 너무나 다르게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이유, 연대 측정을 위한 기본 가정입니다. 모래시계는 위에 있는 모래가 밑으로 이제 얼마나 내려가느냐에 따라서 시간을 측정하는 도구죠.
위에 남은 모래와 아래에 쌓인 모래를 가지고 시간을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비슷한 방법으로 우라늄이 어떻게 납으로 변해갔는지 그 양을 측정해서 지구의 나이를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최초의 모든 납이 우라늄이었다고 가정한다면 우라늄과 납의 양을 같이 사용해서 연대를 측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연대를 측정하는 데는 세 가지 기본적인 가정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가정은 초기 조건을 알든지 아니면 가정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암석에서 측정하고 있는 납이 처음에 전부 우라늄이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지금의 납이 원래 모두 우라늄이 아니었다면 필연적으로 연대 측정에 오류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지구가 처음 생겼을 때 우라늄이 얼마였고 납이 얼마였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과학자들이 연대를 측정하려면 초기 조건을 알아야 하는데 아무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가정이 필요한 겁니다. 가정. 그러나 그 가정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두 번째 가정이 있는데 측정 대상이 밀폐계여야 한다는 겁니다. 밀폐계. 두 번째 가정은 뭐냐면 측정 대상이 밀폐계여야 한다는 겁니다. 밀폐계라는 말은 모래시계의 경우처럼 시계가 외부로부터 단절되어 외부에서 안으로 모래를 넣거나 거기에서 모래를 밖으로 빼낼 수 없는 궤를 뜻합니다. 암석 안에 들어가 있는 우라늄이나 납이 수백만 년 동안 외부로부터 투입되거나 외부로 유실되지 않아야 밀폐계라는 가정이 성립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은 지구의 암석층이 고립계가 아니라 외부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개방계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라늄은 유동성이 있어서 지하수를 타고 흐르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얼마든지 암석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암석층이 고립계라는 것이 증명되지 않으면 연대 측정하는데 오차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세 번째 가정이 있습니다. 세 번째 가정은 우라늄의 붕괴 속도가 항상 일정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모래가 떨어지는 속도가 일정해야만 그 양을 가지고 시간을 측정할 수 있듯이 우라늄이 납으로 변하는 시간도 일정해야 연대를 바르게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수백만 년 전, 수백만 억 년 전에는 과학자가 없어서 그 당시 우라늄이 붕괴하는 속도를 아무도 측정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과학자들은 100년 동안의 우라늄 붕괴 속도를 측정해서 그 속도가 과거에도 균일하게 그렇게 지속되었을 것이라고 가정을 해서 우주의 생성 연대가 150억 년이 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대학계에서 물리 시간에 10년 동안 실험한 것을 가지고 수십억 년 동안 연장해서 어떤 답을 유도한다면 그 교수의 실험이 인정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지질학자들은 이런 것에 근거해서 우주의 나이가 140억 년이 되었다고 주장하고 지구의 나이가 46억 년이 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이야기 정말 어렵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돌덩이가 사람이 되었다는 것과 설계자가 사람을 만들었다는 이 둘 중에 과연 어느 것이 과학적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1절에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라고 간단하게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우리는 성경 기록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결코 실수가 없으시며 거짓말을 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구를 포함해서 우주가 생성되는 순간에 그것을 본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죄를 선택한 아담 이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진화가 아닙니다. 창조입니다. 지구의 나이는 6,000년입니다. 창조과학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공부하기 원한다면 김명현 교수의 창조과학 이야기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